안녕하세요. 핫한 방송, 쪽집게 방송, 거기에다가 재미까지 더한 방송. 개과천선의 안방마님 은별이가 돌아왔습니다. 네, 자 금주는 별이가 아주 기다리고 기다렸던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경마 주간입니다. 자, 월말 경마와 더불어서 명절 휴장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편성 역시 풀게이트 접전의 경주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과연 스티븐 위원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마필을 또 쏙쏙 골라서 추천해 주실지 이번 주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많은 적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승부처에서 한방 막권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 스티븐 위원인데요. 지난주 적중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었지만 오는 토요경마 개과천선에선 그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한방 그냥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준비된 경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채널 고정. 네, 토요경마 은별이가 궁금해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예요. 설 연휴를 앞두고 펼쳐지는 것만큼 마방마다 총력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게이트 역시 그냥 꽉꽉 채워서 더욱더 이번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 스티븐 위원이 또 어떻게 또 설 연휴를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오늘 만들어 주시는 건지 기대가 큽니다. 어떠세요? 네, 뭐 준비를 잘했죠. 네,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까요? 토요경마는 이제 중반부 후반부 흐름만, 전반부 이제 주로 흐름만 좀 파악을 하면 중반부 후반부에는 충분히 우리가 때려먹을 수가 있는 경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권해드리는 해당 경주 여러분들이 참석만 해준다라면 좋은 결과를 스티븐이 좀 장담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ARS 또 무통장 문자 서비스 저희 방송 그냥 3박자를 딱 캐치를 하시면 그러면 이번에 설날이 따뜻해지실 수 있답니다. 믿어보세요. 자, 이렇게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별이가 궁금한 경주는 5경주예요. 네, 6경주부터 후루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군이고요. 모두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혼전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액면상 기록으로는 이 8번 로드맨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열하나 럭키봉화 뭐 요런 애들 아무래도 이번 뭐 7종 7군도 팔리겠네요. 요런 애들 위주의 현장에서 좀 배당이 흘러갈 텐데 사실상 믿을 만한 녀석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꾸준하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 6번 백산 아일랜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체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좀 상위군으로 가파르게 좀 올라가기에는 다소 체력 조건 자체가 좀 왜소한 모습이 있는데요. 직전 경주 김옥성 기수가 글쎄요 뭐 최선을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경주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분명히 직선 구간에서의 끝걸음 여력은 상당히 남았던 녀석인데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직전에 걸음 한번 재보고 다시 한번 김옥성 기수의 재기승 여기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상태는 직전 이상으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편성도 야들야들하고 뭐 특별한 강자 없는 편성 속에서는 종반 역습을 갈 수 있는 6번 백사나 아일랜드의 종반 이 배당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백선 아일랜드가 다른 애들보다 많이 작아요. 몸무게가 엄청 적게 나가는데 이러면 조금 이렇게 밀리지 않나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우리 또 한국의 아무래도 속담도 있고요. 뭐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상당히 좀 근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들을 전력을 한 번 더 두들겨 보면은 뭐 특별하게 저런 나오시다. 아니 지금 습관 나오시 말고 두들겨 패긴 누굴 두들겨 패.
아무튼 지금 예. 성격 나오지 마시고요. 네네. 당하지 말고 네. 어찌됐건 간에 이 마체는 작지만 네. 최근에 점진적으로 걸음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6번 백산 아일랜드의 종반 역습. 애는 뭐 입상만 해준다라면 일단 20배부터 출발이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승식을 활용해서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마필이에요. 네,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사실 백산 아일랜드는 저도 이름이 아주 낯설어요. 네, 처음 보는 김옥성 기수는 기수님도 어떻게? 그렇고요. 그렇죠. 김옥성 기수님도 지금 처음 지금 언급이 저희 프로에서 처음 된 것 같아요. 김묵성 기수는 원로예요, 원로. 나이도 지극히 좀 있고요. 아, 네. 상당히 좀 나이가 있지만 개구장이 스타일이에요. 네. 저 소개시켜 주려고 하시지 말고. 김옥성 기수님 나이가 좀 있으면 이번에 잘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설날 연휴에 이제 딸린 식구들도 많고 뭔가 이렇게 좀. 근데 눈치가. 김옥성 기수는 정말 도깨비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또 생각이- 기수님이 오케이, 너무 오케이. 됐어요. 이제 소개 그만 시켜주시려고 오케이. 하세요. 저는 관심 없다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백산 아일랜드 사실 조금 낯선 저한테는 마필인데 그래서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경주에서는 6번 마필입니다. 백산 아일랜드. 다음 경주는 8경주로 가보겠습니다. 8경주는 1200m 국산 4군이고요. 모두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 그래도 인코스의 이점을 활용할 수가 있는 2번 라온 프라이머를 한 번 더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사실 12월 8일 경주 1번 게이트에 선행을 나서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뭐 착순차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자, 직전에는 6번 게이트였죠. 6번 게이트에서 임기원이가 초반에 좀 무리를 내버리니까 직선에서 걸음이 좀 무뎌졌던 모습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인코스고 말은 확실하게 좀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편성도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최범현 기수의 또 파이팅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이번 라운 프라이머를 중심에 놓고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특별히 승부가 될 만한 말들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8경주 2번 마필 라온 프라이머입니다. 자, 다음 경주 9경주로 가보겠습니다. 9경주 1700m 국산 5군이고요. 11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앞두고 있네요. 네, 분명히 변수는 도사리고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네. 모든 마필들에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에 57의 부담 중량으로 달고 나오지만 조금씩 걸음이 살아나고 있으면서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3번 이 한일 달빛을 중심에 놓고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만큼 상대들의 전력이 모두 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뭐 주로 현황이라든지 뭐 마필의 현장 컨디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3번 한일 달빛이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 1700을 선택한 순간 선행 출하이거든요. 네. 앞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700m는 앞선에 나서는 애들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점을 본다라면 3번 한일 달빛 충분히 이번 경주 뭐 혈통적으로도 1700m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녀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담 중량 좀 괜찮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직전에 56.5를 네. 뭐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더라고요. 네. 직전에는 56.5를 버텨줬고 이번에 57이니까 어느 정도 좀 적응력은 길러졌다고 봐야겠죠. 그렇네요. 이미 약간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구경주에서는 3번 마필 한일 달빛을 또 딱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마필입니다. 자, 빠르게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10경주예요. 10경주. 은별이가 좋아하는 1700m. 네, 1700m요. 또 혼합 4군이고요. 이번에는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주 역시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녀석들이 은근히 많이 있네요. 뭐 3번 업라이트라든지 뭐 4번 장산베어스트 현장에서 무조건 바람이 불 것 같고 11화 인천 챔프 그리고 10번 이 동방의 기억 뭐 9번 가나도라도 팔리겠죠. 그리고 뭐 7번 원더풀
원더풀 트루스. 다 인기 있네요. 5번 청담 타이거까지 뭐 직전에 우승을 거머쥐면서 이번 경주 나름 경쟁력 있는 걸음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녀석들인데 그 중에서 뭐 충마 선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7번 원더풀 트루스 문세영 기수의 등장. 물론 1700m의 첫 도전이라는 점을 다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이번 경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애가 선행을 나서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전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훈련 패턴을 보니까 다른 때와는 다르게 좀 길게 뻗어주는 모습이 1700을 겨냥해서 훈련까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24조에서 철저히 준비했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문세영 기수의 등장. 저는 7번 원더풀 트루스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원더풀 트루스가 이번에 1700m를 처음 하는 거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전엔 더 긴 것도 아니요. 1000m, 1300 뛰면서 최근에 연타를 때려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될까요? 1700 첫 도전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경마장을 가시면 안 되죠. 애가 뛸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만 원, 네, 애가 그렇죠. 뛸 게이트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렇죠. 안 할 말이- 아플까요? 그렇죠. 다리 안 부러졌나? 뭐 이런. 저 기수가 말을 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 그렇죠. 근데 뭐 문세영 교수님이니까 워낙 또 훈련하면서 또 많이 호흡을 맞춰봤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됩니다. 선행 가면은 네. 돌아요. 네. 네, 원더풀 트루스 꼭 응원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길게 처음 또 뭐 본선 나가서 또 뛰는 거잖아요. 연습할 때랑은 틀릴 수 있지만 또 문세영 기수님의 또 노련함과 함께 어우러져서 또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네, 10경주 7번 마필 원더풀 트루스입니다. 네,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1800m 국산 3군이고요. 역시나 12마리. 이번에 설날이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풀게이트 접전이 많네요.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숨겨져 있는 마필이 없는가 눈 씻고 찾아보기도 하고 한 번 더 뒤져도 보기도 하고 네. 뭐 옆으로 보고 가로도 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뒤집어보고. 봤는데 그래도 먹은 놈이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6번 위드 프레드십인데요. 훈련 성과는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얘를 추천드린 이유는 직전에도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직전에도 그 베스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킹포세와 뭐 큰 차이 없이 2차권 진입에 성공을 해줬던 마필이고요. 이번에도 뭐 큰 변화를 좀 꾀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역시 1700에 특화된 걸음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1800m라는 경주거리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저는 강요를 좀 드리고 싶네요. 6번 위드 프렌드십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전에 강할 수 있는 우리 6번 마필입니다. 11경주에서는 6번 마필 위드 프렌드십을 또 깔끔하게 쏙 집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5개 경주를 스티븐 유영과 은별이가 함께 풀어봤습니다. 설날 앞두고 있어서 참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좋긴 좋아요. 근데 설날 연휴 때는 그 주에는 경주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경마라는 거는 나라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문체부 소속이죠. 어디죠? 농림부 소속 죄송합니다. 문체부. 네. 농림부 소속인데 운동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나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쉴 때는 또 확실하게 또 그럼요. 쉴 때는 쉬어야죠. 쉬어주고 있기 말들도 때문에 또 명절에 또 특식 같은 거 좀 먹고 그렇지. 좀 이제 힘을 보충을 해야 또 열심히 또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나 다 가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명절 때 마냥 흐뭇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네. 또 그렇지 않고 외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외롭다라고 칭하는 것은 경마장에서 조교를 하더라고요. 네, 혹시 뭐요? 혹시 뭐 좋은 음식 같은 거 남으시면은 싸가지고 우리 관리사들 이렇게 또 네. 이렇게 찾아가서 주시면 네.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팁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게? 정말로 사람들 좋죠. 네. 순수하죠. 좋은 팁인데? 그것보다 더 사실 좋은 팁은 이거 팁인데. 뭐 팁이야? 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설 앞둔 토요 경마 은별이가 궁금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경주, 추천 경주, 승부 경주 있는 거 아시죠? 네, 스티븐 의원은 힘내서 추천 경주, 승부 경주까지 여러분께 길을 팍팍 다 들여주시고
저는 마지막에 엔딩 때도 예쁘게 짠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기다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똑같아요. 바뀐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어떻게? 채널 고정. 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또 달려볼 건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스티븐이 자신하건대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티븐이 준비한 2, 3, 4경주예요. 2, 3, 4경주. 아주 내용이 디테일하고 조교식 얼음이 변화를 보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께 전매 특허답게 정확하게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오늘 5경주와 7경주, 12경주, 5, 7, 12 요 세 개의 경주 잊지 마십시오. 토요일 경마부터 이겨놓고 일요일 경마 때려야 됩니다. 자, 준비한 대로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1300m죠. 국내산 6등급 별정 A형 방식 암말 한정 경주에 12마리 게이트를 꾹꾹 눌러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7번 방탄마가 인기 1위 가나요? 인기 1위 가겠네요. 7번 방탄마 그리고 이 5번 원더풀 마리아도 뛴 걸음을 본다라면 안 팔릴 리가 없겠고 이 9번 이 뉴 패러다임 여기에 10번 소아라우츠 열하나 송암바비 뭐 요런 애들 팔려주는데 일단은 조교 좋은 거부터 말씀드리면 1번, 3번, 5번, 7번, 9번, 10번, 12번이에요. 조교는 요런 애들이 좋다. 그 중에서도 1번, 3번이 복병의 냄새는 나는데 상대들이 그래도 조금 더 세 보입니다. 9번 뉴 패러다임을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김영군 기수가 게이트 안에서 김영국 기수 잘못은 아니죠. 이 뉴 패러다임이 발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주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어요. 초반 스타트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 녀석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쉬웠는데 직선에서는 뭐 진로도 막히고 마필이 조금 뛰려는 의지까지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착순에 만족을 했습니다만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마필입니다. 자, 조제로를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만 이미 뭐 조제로 기수의 전용 MR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이 데뷔전 데뷔 이전제를 기승하면서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 저는 여전히 말 상태가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9번 뉴 패러다임 뭐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5번 원더풀 마리아가 초반에 좀 너무 힘을 쓰는 바람에 직선에서 좀 걸어 들어오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는 뭐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안토니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인지를 하고 이번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원더풀 마리아 조교 상태 완성도 높고요. 7번 방탄마는 제가 정말 A급 승부도 해놓고 했었죠. 근데 개망신 당했죠. 3차 했기 때문에. 문세영으로 직전에 바뀌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달가구름과 7마신 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교 때보다는 걸음이 많이 안 나오는 스타일의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해요. 이번에 부러져도 할 말은 없다. 단 조교 상태라든 컨디션은 이상은 없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재기승이기 때문에 7번 방탄마 배팅권에 안고는 간다. 단 세게는 보지 말자. 애를 뭐 맹신하고 뭐 한번 승부를 해야겠다라는 내용은 전달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10번 소아라 우추도 직전에 진로방해만 안 받았다면 여기서는 옵니다. 직전에 진로방해 때문에 박상우가 조금은 늦게 오지 않았느냐. 기본 자질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9번 뉴 패러다임. 애는 여기서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번을 놓고 들어갑니다. 9번 놓고 들어가겠고 5번 원더풀 마리아 여기에 7번 방탄마 10번 소아라 우추까지 요 세 방 안에서 끝나는 경주로 스티븐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3라운드입니다. 1300m죠. 국내산 6등급 별정 C형 방식입니다. 12마리 게이트를 채우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소 혼전도가 조금 있는 경주입니다. 충마 선정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 뭔가를 좀 때려도 때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액면상 기록으로는 뭐 10번 화이트 플라워라든지 뭐 12번 이 비카 브레이싱 뭐 이런 애들이 이미 1300m를 뛰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고기도 먹어본 놈들이 먹는다고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번 이 슬링스톤은 여기서는 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력 부족의 단점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에 1300을 선택한 순간 인코스에서 선행출하의 앞선 전력이 상당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개 이점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기에 최근에 워낙에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경마하면 문세영이 떠오를 정도로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기중수를 보여주고 있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3번 슬링스톤 기본 능력상 여기서는 충막감으로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10번 화이트 플라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12번 이 비카 블레이싱도 분명히 이번에 승부 패턴의 훈련을 시행했기 때문에 배팅권에 안고 가셔야 되겠고 한두만 더 가져간다면 이번 승리 라이크예요. 얘는 배당에서는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데 직전에 4개월의 공백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걸음이 확실하게 좀 늘어난 모습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걸음을 보여준 건 확실하거든요. 이번에 조교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인코스의 안토니오까지 기색을 시켜놨습니다. 상당히 좀 의욕적인 훈련 상태라면 여기서는 쉽게 배제할 수가 없는 녀석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라운드는 3번 슬링스톤 문세영 교수의 파이팅을 믿어보겠고요. 여기에 이번 승리 라이크 외곽에 있는 10번 화이트 플라워 여기에 12 비카 블레이싱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서울 4라운드입니다. 1000m죠. 국내선 5등급 핸디캡이고요. 12마리 게이트를 꼭꼭 눌러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는 충마에 대한 좀 믿음이 있어야지 힘을 좀 실을 수가 있는 경주예요. 조금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모두 다 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는 1번 이 브라운 로지의 문세영 기수 저는 1번 게이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전에 선입권에서 동수가 잘 따라가면서 라스트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보다 말은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인코스의 2점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충마로 안 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1번 브라운 로즈는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조건 자체가 좋아요. 조교 좋고 게이트 좋고 문세영으로도 교체가 됐고 1번 브라운 로즈는 이번 경주 충마다. 자, 후차권에서는 뭐 3번 이 블루파이어도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고 여기에 8번 윈트세븐인데 저는 3번 블루파이어보다는 이 8번 윈트세븐을 추천을 드립니다. 윈트세븐이 최근에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전개도 좀 불안했고 자 이번에 훈련을 대폭 끌어올려놨습니다. 33조과 금주는 다 때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컨디션이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철경이 8번 윈트세븐 배팅권이고 여기에 배당 냄새 나는 애는 9번 이 카일룸 여제예요. 이동화 기수인데요. 물론 초반의 순발력 자체가 상당히 좋지만 끌리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최근에 1200과 1300을 뛰다가 이번에 1000m를 노리고 나왔다는 게 팩트가 되겠죠. 묻지마 선행을 나선다라면 9번 카일룸 여제 1000m에서 꾸역꾸역 버틸 공상도 우리가 배제하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외곽에는 12번 스피드 여왕인데 애도 들어오면 배당이죠. 저는 이 스피드 여왕의 선입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브라운 로즈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8번 윈트세븐을 강하게 본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는 9번 카일룸 여제와 12번 스피드 여왕의 변수, 변화된 걸음까지는 우리가 빠르게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금주도 변함없이 우리 정부의 정상위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마방 취재를 다니시면서 좋은 내용들을 잡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쉽네요. 정부의 정상위원이 금주를 마지막으로 설 연휴가 끝나면 또 다른 게스트 분들이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정말 이 한 해 동안 저희 개가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솔선수범해서 모든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해 주신 우리 정부의 정상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토요경마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듣고 좋은 결과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1경주와 13경주 이 두 개의 경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두 개의 경주 한번 지금부터 그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위원. 스티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의원의 경마방송을 애청하시는 경마팬 여러분께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발전 수상입니다. 2019년도 들어서 이제 이 코너 마무리 지을 한 주가 됐네요. 예, 스티븐 의원이 그 따로 공지를 드렸을 텐데 뭐 일방적인 저 혼자 떠들고 여러분들의 이 리액션 이걸 제가 못 본 방송이라 그건 참 아쉽긴 하나 뭐 돌이켜보면은 일경주에서 땄다면서의 마번의 시원한 적중들 뭐 얼척없는 마번도 있었지만요. 예, 추억이 되리라 보여줍니다.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또 도움 많이 되신 추억 같고 정상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제 코너를 접을까 합니다. 뭐 여전히 일경주 승부 추천 마번 공지와 막판 A급에 대한 해설을 드릴 건데요. 스티븐 의원도 감사하고요. 1호 경마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마는 이기고 즐겨야 제맛이죠. 지는 맛도 있긴 있어요. 뭔가 좀 올인 났을 때 그 기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아는데 그 기분을 씻어버리는 게 또 한구라의 날이니까 일경주 갑니다. 첫 시작이 좋으면 또 절반 이상 이기고 가는 거죠. 1000m 국산 육군의 토요경마 일경주 경주마라고 불리기에는 아직 소에 가까운 애들입니다. 아직까지 스리근 애들 위주인데 안쪽에 2번마 프리마니케 이건 경주마예요. 왜? 단독선행을 이번 경주 나가니까 단독선행을 쉽게 뽑았던 데뷔전에 갔어야 되는 마필인데 그게 밀렸거든요. 킹 오브 선데이는 원체 센 마필이라 그렇다 쳐도 풀문스카이 정도는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코로 졌단 말입니다. 지난 경주는 어땠어요? 선행 자체를 못 나가니까 승부를 못 본 건데 이번엔 빼도 박도 못하게 앞장을 깝니다. 선행하는 거 비단길 깔리는 거예요. 이번 프리마니케 놓고 치는 판이 맞다. 꼬리에서 이제 산을 넘어야 되는데 9번 일마레라는 마필 능검때 3초 때 끊고 실전에도 3초 때 끊어내고 있습니다만 뭔가 부족하죠. 한타 부족이에요. 범현이가 올해 들어서 어떤 성적을 낼지 몰라도 작년 안에는 굉장히 개죽을 쓴지라서 얘도 영예기수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766승까지 거둔 친구인데 영예기수 신청을 안 했다. 2번 떨어져 가지고 그래요. 이번에 냈다 떨어지면은 조교사 가는 데 있어서 그 면접인가요? 면접 하나만 보면 그냥 합격인데 영예기수면 그거 날리면 실기 다 봐야 되거든요. 조경호가 왜 기수를 관뒀는데요? 그 친구가 영예기수 3번 떨어진 다음에 충격 먹어가지고 예상가 했다가 또 뭐 그랬죠. 범현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 올해는 열심히 타줘야 되겠습니다만 이 9번 일마레 같으면 다리가 일단 뻣뻣해요. 그리고 늦어요 반응이. 지켜주는 맛. 이 구마권을 못 사는 이유는 9번 일마레가 아직까지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꺾이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9번 일마레 같은 마필은 온 다음에 잡아도 무방합니다. 오기 전에 미리 좋아졌으니까 잡아야지. 그러기에는 다 들킨 마필이라 매력도 없어요. 이 구, 특히 구를 이번에 걷어내야 된다. 외곽에 열하나 위너크라운 데뷔전에서 3초 1 무난하게 타줬는데 이거는 다비드가 제가 볼 때 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원래 지난 경주도 외곽 게이트 신청해가지고 외곽에서 전개 풀어갔는데도 저 정도 띄워준 거 아니에요. 9는 꺾되 11는 잡아야 된다. 나머지 마필들 서리 걷는데 이번 경주 조금 꿈틀꿈틀할 수 있는 유형이 6, 7, 8이 있는데 8번마 지오바나 요거 같은 경우는 발주도 좀 안 좋고요. 능력 미달을 당했던 적도 있고 지난 경주는 합격시키기 위해서 최선 다했는데 목이 높아요. 그래서 믿고 들어갈 마필 못된다. 팔리면 팔릴수록 더 그래요. 그럼 6, 7은 대안이 되느냐? 이것들도 한 타임은 놔주셔야 된다. 온 다음에 잡아도 돼요. 뭐 특별히 나온 것도 없는데 잡아서 돈만 날릴 이유 있겠습니까? 걷어내고 깔끔한 마번이 낫다. 이 구를 잡는 마권은 이 열하나다. 이쪽 한 방을 추천드리면서 일경주 마번공지 끝내죠. 막판 갑니다. 13라운드. 자, 요 경주는요, 일단 귀배형님이 저한테 행운을 가끔 가다 잘 갖다 주시는데, 8번마 젠터널리 지난 경주 천지가와 세트로 오면서 역시나 귀배형이 타이밍을 잡고 해주셨는데, 이번엔 귀배형이 부상 때문에 못합니다. 못 탔을 때 안토니오가 5.5kg 늘어난 부중으로 어떻게 타겠느냐. 이것.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안쪽에 보면 1번, 4번.
1번 플라잉 챔프 같은 경우는 뭐 기세 좋게 올라오죠. 근데 거리 올리고 승급전 1400. 부중 4km도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만 4번 청담제왕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마필도 기세 좋게 올라오다가 승급전 1800을 만났는데 감량까지 확실히 받고 뛰어도 꼴찌를 기록했다. 거리를 올리고 승부 보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1번 플라잉 챔프의 미래는 4번 청담제왕이 될 소지. 자, 한두 더 가죠. 12 마이티 싱,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싱싱하죠? 1억 이상의 가치인데 일본 플라잉 챔프부터 다른 마필들 비교할 때 공백이 있어서 그렇지 안 꺾인 상태의 거리는 매우 올려서 적응력을 맞췄던 마필이거든요. 어디까지 올라왔을 것이냐. 이번 경주는 그것들이 핵심입니다. 8번 어떻게 볼 것이냐. 1위 4의 전철을 또 따라갈 것이냐. 12번 마이티 싱은 어떻게 좋아졌겠느냐. 58의 최고 부중을 달고도. 13경주 제가 봐서 주력의 한 구력이 이미 세팅이 됐는데 그 막권은 15배까지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현장 A급으로 뵙죠. 스티븐 의원도 좋은 결과 거두시고요. 일요경마 또 승부 추천 공지 A급 추천하면서 마지막 인사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정부의 정상 위원님께 뭐 게시판에 가서 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고생하신 좀 뭔가를 글이라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정부의 정상위원이 추천드렸던 마필들 그리고 승부처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현장으로 이어지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여경마 서울 5라운드 스티븐이 개과천선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6등급 별정 시형 방식 12마리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야, 요거 은근히 먹을 게 많아요. 은근히 우리가 때려야 될 마필도 많고 1300m라는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역시 이 6등급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는 게 바로 승자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마에 대해서. 하지만 인기권에 살짝 밀려져 있는데 왜 인기권에 밀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는 편성인데 이런 둔탁한 편성 언제나 그랬듯이 스티븐이 배당으로 잡아내지 않습니까? 하유군의 변화 스티븐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힘있게 한번 찍어 오겠습니다. 서울 7경주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4등급 핸디캡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최근 대상경주 뛰고 직전에 무너졌던 11번 원더풀 이불이 어찌됐건 간에 직전에 1700을 뛰었고 이번에 1300을 뛰었다라는 내용만으로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팔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바닥을 쳐놨는데 과연 열하나 원더풀 이불이 최보명 기수가 적임 기수는 맞는데 이번에 더 뛸 수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빠이 추천을 드려봤자 바치는 맞건. 열하나 원더풀 이불 인기 1위지만 이번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인기 마필들이 불안할 때 배당이 나오죠. 인기 마필들이 잘 뛰면은 깜빡이가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인기마가 불안할 땐 배당이 나온다.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 비밀작전 조심스럽게 조용히 우리끼리 비밀스럽게 한구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서울 12경주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토요경마 최대 승부 오아시스 자신있게 찍어 옵니다. 1200m 단거리입니다. 혼합 3등급 핸디캡이고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 팔리는 애들 한번 볼까요? 직전에 공백 이후에 가능성을 보였던 5번 이 프린스 메모리에도 지금 다비드 기수 등짝 속에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바람 잡아줄 거고 7번 MJ 파워도 최근의 경주력이라면 현장에서 팔리고요. 여기에 연속 입상을 거머쥐면서 조금이라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2번 문학 타이거 뭐 이런 애들이 현장에서 1, 2, 3이 팔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애들이 단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믿고 때릴 수 있는 애는 여기에 없다. 반대로 정말로 직전부터 변화를 꾀하면서 꾸준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는 완성도 있는 걸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복병 세력이 있는데요. 저는 분석을 거듭하면서
더욱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후반부지만 12경주를 오아시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뭐 좋은 결과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두 건승하시는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현장에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토요일 스티븐 이언의 추천 경주는요. 개과천선 5경주, 비밀작전 7경주, 오아시스는 12경주입니다. 개과천선 5경주, 비밀작전 7경주, 오아시스는 12경주입니다. 네, 특히 승부처가 아니더라도 하위군 편성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스티븐 위원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모두 다 아시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ARS 번호입니다. 060-606-6622, 060-606-6622 가볍게 눌러주시면 고민 타파! 후후! 네, 여기에다가 새롭게 변경된 무통장 문자 서비스는 새벽 조교 웃음아필에 대한 내용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통장 문자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승리 되시고요. 최대 명절인 설날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방송, 일요 방송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